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TC 소속의 김승현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 즉 OCI 기반의 콘솔리데이션 효과와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5페이지 동안은 첫 번째 세션에서 다뤘던 콘솔리데이션에 대한 비용 세이브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차별성과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머신 플랫폼인 엑사데이터를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쉽게 데이터베이스 통합이 가능하면서도 완벽한 보안 환경과 장애에 강하고 최고의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통합이 대상이 되는 원천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다양한 워크로드가 이제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워크로드의 종류와 크기, 스토리지, 크기가 제각기 다른 다양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콘솔리데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기 다른 컴퓨트, 스토리지, 워크로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엑사데이터 머신은 다양한 크기의 컴퓨터 노드와 여러 형태의 인텔리전트한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통합 시 낭비되는 자원이 없도록 구성 가능하며 차별화된 엑사데이터 성능으로 더 적은 자원으로도 빠른 성능 구현이 가능함으로써 지속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사데이터 기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DB 워크로드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OLTP, 배치, 분석 등의 서로 다른 워크로드뿐 아니라 정형,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별도의 추가 환경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엑사데이터 환경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DB 콘솔리데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인 노이즈 네이버 문제, 즉 워크로드 독립성 측면에서도 격리된 환경에 필수적인 여러 고려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엑사데이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보안 관련 혁신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취약점을 제공하고 각 릴리즈마다 보안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볼 때 다른 플랫폼과 클라우드의 타 벤더에 비해서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DB 공급 업체로서 엑사데이터와 함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용성 측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사데이터는 장애 발생 시 클러스터 재구성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수초 미만으로서 대략 수분 정도 소요되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가용성 측면의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연속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RAC가 액티브 클러스터링을 제공하긴 하지만 체감되는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폴트 톨러런스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오라클 12C부터 어플리케이션 컨티뉴티 기능을 추가하여 장애 시에도 어플리케이션 코드 수준에서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 있어서 콘솔리데이션 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용성 옵션이 많아짐으로써 각 개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사데이터 환경을 이용한 DB 콘솔리데이션 플랫폼에서 월등한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리소스 관리 방법과 엑사데이터 자체의 차별화된 성능 아키텍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리소스 매니징은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분리해서 다르게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업무의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된 콘솔리데이션 환경에서 적당한 리소스 관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보다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엑사데이터는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스토리지 인덱스, NVMe 스토리지, 압축, 플래시 캐시 등과 같은 성능에 특화된 아키텍처 구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시 노이즈 네이버로 인한 성능 영향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살펴본 엑사데이터 5가지 특장점으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엑사데이터 기반 플랫폼은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 플랫폼으로서 사용 시에도 차별화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 시 오라클의 엑사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DB 콘솔리데이션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고가용성 인프라 환경을 제공받게 되고 용량의 즉시 확장이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 쉽고 개발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또 손쉽게 빠르게 가능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콘솔리데이션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않다면 적극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 작업 시에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클라우드로 DB 콘솔리데이션 시 작업은 장점은 무엇인지 좀 고려할 점과 그리고 DB 콘솔리데이션 작업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을 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이 장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동하는 총 7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클라우드로 콘솔리데이션 했더니 5년 TCO 기준으로 약 36%의 비용 절감이 가능했고 화면엔 보이시지 않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으로는 약 320만 달러의 금액이 절감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통합을 하면 비용이 더욱 절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답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스케일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초기 사이징을 할 때 온프레미스와는 달리 최대 피크 기준 용량 산정을 하지 않아도 본 사례와 같이 이를테면 90% 피크 기준으로 사이징을 함으로써 피크 시에도 스케일업한 추가 용량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TCO뿐만 아니라 중요한 초기 투자 비용도 같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온프레미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를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BYOL을 적용하게 되면 클라우드로 콘솔리데이션 시 추가 비용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콘솔리데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전 플래닝과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통합 후에도 환경 검증을 위한 도구 사용 시 추가 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리데이션 이후에 더욱 많은 장점을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부터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TCO 절감 외에도 데이터 증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빈번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응 가능하도록 OCI 콘솔을 통한 간편하고 빠른 프로비저닝으로 엑사데이터와 같은 고품격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신의 분석 알고리즘과 AI, ML 라이브러리 등 데이터 부가 서비스도 즉시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개발 테스트 목적의 데이터 활용 시 필요한 보안이나 마스킹 등 이 부분도 손쉽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통합하면 되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콘솔리데이션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으로 선택 가능한 환경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알고 계시는 스마 수준의 통합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레벨의 통합을 쉽게 떠올릴 수도 있지만 오라클 멀티테넌트 아키텍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관리적인 측면, 통합 각각의 독립성, 마이그레이션 용이성을 고려하면 사실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합 후에도 안정성을 유지해서 각각 최대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지, 가용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워크를 분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되죠.
더불어서 콘솔리데이션된 여러 업무와 공존할 수 있는지, 서로 간섭은 없는지 등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모두 다 수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 워크벤치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 포함되어 있고요. 콘솔리데이션 관리를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콘솔리데이션 워크벤치는 콘솔리데이션 계획에서부터 배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자동화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제거하고 정확한 콘솔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콘솔리데이션 과정을 사전 플래닝 단계, 실제 실행하는 마이그레이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검증하는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콘솔리데이션 워크벤치는 플래닝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몇 화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한 콘솔리데이션 워크벤치 동작 화면입니다. 임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콘솔리데이션 대상이 되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수집된 통합 대상 데이터베이스들의 자원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맵 형태로도 현황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원 사용률 외에도 시스템별 특이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타겟의 콘솔리데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축 여부 또는 여유율을 감안해서 CPU 사용률을 화면과 같이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스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자원 현황을 확인해 보고 이를 수용할 타겟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 시스템의 전체 평균 자원 사용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맵 형태로 보면 특정 시간대에서 임계치를 넘게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압축 여부 등의 옵션과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쉐입, 구성 등을 조정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콘솔리데이션을 계획하고 시뮬레이션까지 잘 마쳤다면 이제 실제 콘솔리데이션을 실행에 옮겨야 할 단계입니다. 즉 이제 개별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소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버전, 크기, 마이그레이션 시 업무 중단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 중단 여부에 따라서 크게 오프라인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펌프 방식과 업무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시 업무 무중단 요구사항이 없다면 가장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테이블 또는 스키마 단위로 작업이 가능한 데이터 펌프, 익스포트, 임포트 방법하고 전체 DB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풀 트랜스포터블 방법,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작업하는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방법으로 구분을 해서 콘솔리데이션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보이는 MV2 ADB 방식은 타겟 DB 환경이 엑사데이터 기반의 오토노머스 DB인 경우에 데이터 펌프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한 번의 실행 명령으로 익스포트, 트랜스포트, 임포트까지의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방식입니다. 업무 중단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으로는 이 외에도 알맨을 이용하는 방식과 플러그, 언플러그 방식, 클로닝 방식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환경으로 콘솔리데이션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 여건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데이터 펌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오라클이 업무 중단 없이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자동화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 무중단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오라클의 DR 솔루션인 데이터 가드와 오라클 골든 게이트를 이용하면
무중단으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거나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까지 작업을 완료했다면 마지막 단계로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마이그레이션이 콘솔리데이션이 잘 됐는지 성능의 이슈는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튜닝 또는 테스트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은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모두에서 사용 방식은 동일하고 클라우드에서 라이센스 모델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도구를 이용해서 사전 시뮬레이션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달성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에 대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말씀드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하이마트, 예전부터 제가 쭉 이름만 들어왔는데, 저는, 롯데그룹 언제 하이마트 인수했지? 들은 것 같기도 안 들은 것 같기도. 언제 인수한 겁니까, 롯데가요? 네. 기억에는 한 2012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편입돼서 지금 롯데그룹으로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이마트가 기존에 어떤 판매하던 그런 아이템들은 롯데가 인수하면서 달라진 거가 있나? 아니면 그 아이템이나 그거는 유사한가요? 하이마트가 가전 카테고리 킬러기 때문에 네. 가전 쪽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상품을 구색을 많이 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의류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고, 가구 쪽도 인테리어 이런 제품들도 상품 쪽에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모든 업종이 다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이마트 같이 이 오프라인을 또 운영하는 매장은 특히 또 요즘 굉장히 또 고민이 더 많으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도 그렇고 네.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유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잠실 쪽에 메가스토어라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장을 좀 대형화하고 고객 체험 매장들, 게임방 청소할 수 있고 젊은 층들이 좀 체험해보는 네. 그런 점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오프라인을 운영하시더라도 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연계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옴니채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IT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시스템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취급하는 데이터들은 직원들이 예를 들면 직원들이 직접 결제를 한다거나 직원들이 뭔가 활용하는 데이터를 위주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이 강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굉장히 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유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성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온라인 쪽에 좀 맞춰져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새 데이터 폭증한다, 빅데이터 이런 말들은 사실은 나온 지가 이제 10년 안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제 팀장님이 아까 지금 데이터가 확 늘어났다 그러는데 확 늘어나는 것을 실제 몸으로 느끼는 시점이 몇 년 전부터 그런 걸 많이 느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3년? 2, 3년 사이에는 굉장히 좀 그런 예전에는 사실 가전이라는 거는 매장에 와서 고객이 전시된 상품을 보고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이제 업무 형태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그런 가시성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제 주문이나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래도 기존에 그러면 이제 그 하이마트 나름대로의 IT 이런 것을 대처나 하기 위한 IT 인프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존 IT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일반적인 인프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스토리지, 샌을 이용한 이제 전통적인 기본적인 구성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샌하면 샌의 컨트롤 때문에 데이터가 폭증하면 거기서 뭔가 바틀렉이 생기거나 그런 이슈들은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I/O가 많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는 네. 서버 쪽에 이제 CPU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이하게 슬로우 퍼포먼스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특히 하이마트는 여름에 그 에어컨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컨 시즌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이입량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 광고도 많이 하시고 그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서버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슬로우 퍼포먼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또 요새 또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24시간 뭐 24hours 그냥 쭉 비즈니스 컨티뉴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가용성, 어떤 그 시스템 가용성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되어 있었었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HA 구성, 이중화를 HA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시스템적인 작업이 있다거나 장애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기존의 액티브 서버는 저희가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고 스탠바이 서버들을 이제 기동하기 위해서 그런 연속성들은 사실 보장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 지금 쭉 그냥 유지하고 계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2, 3년 전부터 데이터가 폭증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시스템의 어떤 퍼포먼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겠네요. 네, 굉장히 뭐 체감할 정도로 네.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IT가 체감하는 이제 체감 부분도 굉장히 좀 서버의 슬로우 퍼포먼스가 심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일단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OLTP 시스템들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대용량 처리들이 최근에는 많아졌거든요. 데이터 유입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뭔가 OLTP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가용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RAC에 대한 부분, 이중화, 수중화 그리고 시스템 작업을 하더라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선 시스템 리뉴얼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OLTP 서버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트랜잭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데이터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OLTP도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다뤄야 되는 그런 이제 또 새로운 챌린지가 생겼나 보죠? 기존에 저희가 올랩 시스템은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데이터량이 많고 유입되는 것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OLTP도 올랩의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선 성능을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여름 성수기 말씀드렸지만 대량의 데이터 작업이나 배치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 시간대 현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업무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배치 작업들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래 성능의 시스템들이 요구를 하는 추세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뭔가 이게 이제 대안 같은 거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서버 구축할 때 저희가 이제
기간이 짧게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성능이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POC 단계를 일단은 먼저 병행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POC 단계 충분한 테스트,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를 했던 시스템 아키텍처들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POC 단계를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프로젝트 이행할 때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엑사데이터를 이제 요번에 이제 그동안 이제 올랩으로 쓰시다가 이번에 이제 OLTP로 쓰시면서 해보시니까 OLTP 써보시니까 엑사데이터의 어떤 점이 제일 뭐랄까 이런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에 있어서 가장 효용이 많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저도 뭐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딥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엑사데이터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스토리지 서버 기술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기존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디스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올려다가 서버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O가 많아지면 굉장히 좀 성능에 이제 영향도가 많았는데, 이 스토리지 서버 기술이라는 거 자체가 좀 메커니즘이 서버 CPU에 굉장히 좀 뭔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전처리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버 CPU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메커니즘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 OLTP가 처리해야 되는 기본 트랜잭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이제 선순환적인 이제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서버가 이제 뭔가 서버의 CPU가 핸들링해야 될 거를 그 스토리지가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주니까 뭐 그 서버 쪽에서 I/O가 빈번하게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죠? 그런 것들 퍼포먼스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 현저하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업이 이제 기존에 6, 7, 8월 달에 피크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폭증한 현업들이 이 시스템 퍼포먼스 안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느려지고 하니까 컴플레인도 많았을 텐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엑사데이터를 바꾸고 이번에 이제 처음 여름 성수기를 지났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전년보다는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트랜잭션은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현장 쪽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영업 현장에서는 세관급표는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은 저희가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 8월 기간에 현업 업무 영향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달리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약간 이제 현업 업무가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 그런 것들을 좀 충실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 부서는 뭐가 좋아졌습니까? IT 부서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사실 판단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는 기존에 이제 롱컬이라든가 대량의 데이터 이제 배치 작업들 이런 것들 좀 몇 가지 샘플링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로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제 수치상으로는 좀 개선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배치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부담됐던 서버 CPU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도 이제 퍼포먼스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현업이나 IT 부서나 굉장히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개선이 이루어진 건데, 이런 것이 뭔가 나중에 ROI 어떤 또 정량적인 어떤 그런 걸로도 이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성수기나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제 성수기 때 말씀드린 여름 성수기 때 서버를 증설을 한다거나 계속 지속적인 고정 비용들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거를 바꾸고 나서는 아무래도 향후 몇 년간은 그런 좀 서버 증설에 대한 비용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똑같이 이제 팀장님과 유사한 그 고민을 하고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도 저분처럼 그렇게 한번 이 어떤 스토리지에 잘 그런 파워를 잘 이용하는 이제 엑사데이터를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까?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어떤 팁이랄까 조언 같은 거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도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는 올 초에 이제 검토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엑사데이터에 대한 이제 인식이랄까? 제 입장에서 이제 원래 좀 인프라와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OLTP에서도 과연? 그러니까 기존의 올랩에서 이제 추정했던 시스템이 처리가 가능할까? 이제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OLTP나 올랩이나 OLTP도 굉장히 지금 데이터 유입량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별 의미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보호라든가 뭐 IoT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고객에 대한 유입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OLTP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건 필수인 것 같고요. 타임마트도 사실은 그런 거에서 이제 동일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서버를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한 그런 좀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IT적인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엑사데이터가 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를 해주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뭐 시간 내주셔서 그동안 했던 경험들 이렇게 짧지만 그래도 진하게 잘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많은 그 웨비나 참여하신 분들이 아트박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트박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트박스는 원래는 삼성 출판사에서 그 문구 펜시를 좀 디자인 예쁘게 만들자 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스타트를 했고요. 1986년도에 이제 분사를 해서 그 신천에 1호점을 내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6년도면은 뭐 저희들 문구 펜시가 아직 뭐 그렇게 사용하는 데만 했지 그거를 뭐 이쁘게 서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디자인 입힌다든지 이런 게 이제 초창기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일반 문구 펜시에다가 이쁜 문구 펜시, 가지고 싶은 문구 아니면 뭐 선물하고 싶은 문구를 표방을 하면서 거기다 자체 디자인을 고용을 해서 자체 디자인을 입혀서 문구업계의 리더로서 디자인 문구를 리드를 하고 있고요. 올해 뭐 35주년 행사를 했고요. 문구 펜시 업계에 이제 선두주자로 가라면서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의 라이프 스타일 매장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을 되고자 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트박스의 어떤 전체적인 IT 시스템 현황은 어떤 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 아트박스는 그 자체 전산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자체 인원을 다 개발 인원도 다 운영 인원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그다음에 전국 직영점을 다 모을 수 있는 포스 시스템, 그다음에 자체 인트라넷 시스템을 자체 그 전산 직원들이 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IT적으로 뭐 어떤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만 갖고 아니고 이제 온라인 그 쇼핑몰을 열면서 제일 어렵고 하는 게 그쪽에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뭐 액티브하게 360을 유지하는가에 거기에 장비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주기적으로 5년마다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뉴얼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인건비 같은 게 무시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서비스 같은 거는 내부에서 뭐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장비나 이런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런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쉽게 아니면 또 이렇게 어느 외부의 서비스를 맡기자 찾던 차에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참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뭐 그런 이슈를 내부에서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 다른 어떤 경쟁사들이나 벤더들도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신 거죠? 저희들이 아트박스는 처음에 시작할 때 ERP 시스템 구축할 때부터 네. 오라클 DBMS를 썼어요. 예. 오라클 파라이부터의 그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라클 파라이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클라우드 오라클 CLBC를 쓰고 있지만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라클 기간 DBMS가 오라클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오라클은 뭐 시장에서 벌써 인정받은 제품이고 뭐 알아준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요 서비스를 제대로 다 효율적으로 솔직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솔직히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아까도 저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클라우드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런 DBS 성능하고 이런 거를 진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찾다가 원래는 오라클사가 아니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마침 오라클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한국 리즌을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라클에서 자체적인 DBMS에 맞는 클라우드의 뭐 그 하드웨어라든지 그 밑에 뭐 그런 시스템까지 그 효율성을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클라우드를 구축한다고 그래서 그 오라클을 일단 뭐 영업사원을 만나서 왜 오라클 클라우드여야 하는지를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타사도 뭐 서비스는 다 되지만 그렇죠. 근데 오라클의 체계에 맞게 원래 DBMS에 최적화돼서 그 퍼포먼스를 최대한 낼 수 있게 구축을 하고 그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시스템이 한국 리즌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렸고요. 저희들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이 제일 중요한 게 무중단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구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엔터프라이즈급의 그 RAC 서비스를 썼거든요. 근데 이 RS의 액티브 서비스를 지원하는 DBM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1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가 한국 리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혹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시스템보다 오라클을 해야겠다 그래서 비용도 또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탓에 비해서. 그러면 그 실제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이제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장비만 해도 뭐 억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액티베이트 시스템. 그래서 클라우드를 가려고 원래 일찍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라클이 이제 클라우드 들어온다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기 전까지 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라클사에서 파트너사 구더스사를 저희들한테 해서 이제 그 구더스사가 한국 리즌이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리즌에다가 저희들 한국 2019년 오픈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셨군요. 네, 거기다 설치해서 DBMS를 깔아서 실제 BMT를 테스트를 했는데 솔직히 DB 엔진은 문제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잘 돌아왔는 그 DB 엔진 자체 로컬에서 돌리는 프로세스라든지 성능은 참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쇼핑몰 시스템은 고객이 이미지를 갖고 와서 고객이 보여주고 그거를 뭐 구매하는 건데 이미지 컨텐츠 딜리버리를 갖고 올 때 너무 멀어서 그런지 태핑이 나오는데 이게 속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속도가 나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 리전을 곧 열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일단 서비스가 잘 되는지 테스트 먼저 하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실제 나중에 최종 테스트하고 분야자 그래서 코리아 리전이 열리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BMT 테스트하고 하니까 속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그 BMT는 그 외국 첫 번째로 했었습니다. 에서 사용했고 지금은 한국 그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카피하는 거 쉽더라고요.
구더스에서 그걸 똑같이 카피해서 국내에서 테스트를 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뭐 속도나 이런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프로젝트를 첫 번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할 때 그래도 가장 아까 말씀하신 뭐 데이터 센터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인한 어떤 네트워크 지연 빼고 뭐 가장 좀 뭐 이슈가 됐던 게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슈라고 하면 어차피 뭐 온라인 쇼핑몰은 거기에 올라간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네. 사스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뭐 결제 시스템부터 뭐 간편 결제, 그다음에 뭐 캐시백도 있지만은 그게 온라인 상품권 결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모듈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듈을 테스트를 해야 돼서 그리고 또 쇼핑몰이 저희들이 11군데를 제휴몰을 맺고 있거든요. 뭐 11번가 뭐 다 맺고 있는데 국내 포털에 그리고 그 회사마다의 그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보안 환경이 다 달라서 그리고 거기에 테스트 버전을 다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 올려서 실제 오픈했을 때 실제의 그 똑같은 상황이 테스트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될지가 제일 좀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가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어차피 클라우드 다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되게 그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게 한 10년 정도 쌓였던 데이터를 그대로 다 와야 되니까 거기에 고객 정보, 뭐 판매 정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도 한 8시간 정도 중단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사가 아마 데이터 이관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뭐 데이터를 일주일 전 것까지 한번 옮겨놓고 실제 그 오픈 날에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사이만 데이터를 다시 붙는 뭐 이렇게 구더스가 통해서 마이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한 8시간을 잡았던 게 아까 같이 그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없는 실제 붙어서 한번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오픈 시간하고 그런 테스트 시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는 그 실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제 클라우드 운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운영하시면서 뭐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로컬에 있을 때부터 유지 보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좀 많아서 클라우드로 가면서는 이제 그런 부담 좀 덜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오라클 파트너 사인 구더스사에서 어떤 24시간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오라클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 와치독 서버가 있더라고요. 비용이 좀 되게 저렴해요. 그거 하나 까니까 전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DB 성능이라든지 뭐 지금 뭐 트래픽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나와서 그걸로 업무 중에는 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휴일이나 뭐 다른 업무 시간 외에는 파트너사에서 뭐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할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사나 파트너사한테 바로 문자나 이런 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요. 실시간적으로 무중단 서비스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무래도 그 웨비나에 참석하신 많은 고객사분들이 클라우드로 이렇게 그 마이그레이션하는 이전하는 것들을 도입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 영역은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먼저 도입을 하신 입장에서 그 고객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뭐 그 서비스마다의 그 회사마다 뭐 맞는 클라우드가 서비스가 있겠지만은 저희들 같이 이제 뭐 제일 핵심 자산이 어디 클라우드에 제일 잘 최적화되고 맞는지를 저희들 같이 이제 오라클 DBMS를 사용을 하니까 그게 핵심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스템을 제일 효율적 있게 운영할 구축형이 오라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고 또 오라클 클라우드가 아웃바운드 비용을 또 안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근데 그게 쇼핑몰은 아웃바운드 비용이 생각보다 그 컨텐츠 사진이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것도 많이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사 시스템의 서비스가 잘 운영되는지 뭐 아파치 서버라든지 IIS 서버라든지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희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로 뭐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클라우드로 옮겨가는데 하나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클라우드로 먼저 가신 입장에서 어떤 뭐 장점,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 뭐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이제 클라우드 터지기 전에 클라우드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인 직접적인 건 없는데 솔직히 클라우드 터지고 나서 그 로드샵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활동을 안 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돌아다녀야지 물건 사는데 근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 뭐 문제겠지만 그러면서 솔직히 오프라인 비율로만 따지면은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줄은 거의 비율보다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늘은 게 좀 더 크거든요. 네네. 매출은 좀 작지만 어쨌든 비율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지금 뭐 클라우드 시대, 그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간에 이렇게 오라클 클라우드 같이 이렇게 뭐 웹 서비스 하는 그 유통이 원래 대세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그쪽으로 더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오라클 클라우드뿐이 아니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오프라인 유통 채널 말고 온라인 유통 채널에 최적화된 서비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IDC나 이런 데 가면 어쨌든 방문도 해야 되고 하드도 교체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렇죠. 그 클라우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오라클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클라우드가 앞으로는 좀 대세가 되고 유지보수 차원이나 아니면 뭐 유통 시스템의 그 온라인 유통에 지원하는 든든한 그 뭐 배우자가 동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아트박스의 클라우드 전환 어떤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신 정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